기범을 죽인 진짜 범인을 한혜라라고 믿게 된 순간 정원의 인생은 통째로 복수 하나에 걸려버립니다. 한편 혜라와 태석의 치부를 손에 쥔 주영채는 그 증거 영상을 들고 태석에게 정면으로 거래를 시도하죠. 그리고 정원은 결심합니다. 혜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세훈까지 이용하겠다. 세훈의 사랑, 세훈의 분노까지 자극하게 될 친밀한 리플리 다음 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하늘은 정원에게 전달된 영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딘가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단순한 사고 영상이 아닌 것 같다. 거기에는 분명 누가 또 한 발 더 안쪽에서 판을 짜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 하늘은 직감합니다. 이 판의 뒤에는 공난숙이 있고 난숙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는 한혜라의 사고 이후 진태석이 개입한 차기범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난숙은 모든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기범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던 순간부터 부서진 몸으로 기범이 마지막 숨을 붙들고 버티던 시간, 그리고 혜라가 그 자리를 떠난 뒤 태석이 조용히 다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기범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였지만 그 뒤에 태석이 직접 기범의 마지막 숨을 끊어버린 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선택. 난숙은 그 진실을 언젠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카드로 쓰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판을 엎은 건 난숙이 아니라 늘 욕망에 허덕이던 주영채였습니다. 난숙이 때를 기다리며 고이 간직해온 증거 영상. 영채는 조급함에 그걸 자기 손으로 먼저 꺼내 들고 나갑니다. 주영채도 아니고 진수아라는 이름도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순간. 그녀는 생각합니다. 진태석의 약점 하나면 내가 원하는 세상쯤은 살 수 있겠지. 진 회장님, 저랑 거래하시죠? 건양가에서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선 안 될 비밀. 그 비밀을 들고 영채가 태석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난숙은 자신이 아껴두었던 최후의 카드가 엉뚱한 데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필사적으로 영채의 뒤를 쫓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판은 영채 쪽에서 먼저 깔려버렸습니다. 난숙이 평생을 걸고 숨겨둔 비장의 패는 지금 영채의 손바닥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태석 앞에 앉아 마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말합니다. 건양 패션에서 확실한 자리, 그리고 지분. 마지막으로 건양의 며느리 자리까지. 그것만 주시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낼게요. 이미 수아의 신부는 흔들렸고 세훈의 마음도 더 이상 자신만을 향하진 않지만 영채는 여전히 건양의 며느리 자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건양의 며느리라는 꿈마저 거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 영채가 택한 마지막 생존 방식은 난숙이 평생 몸에 새겨온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듯한 관계,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 무너져가는 신분 속에서도 영채는 끝까지 자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영채를 보고 크게 웃어버립니다. 역시 공난숙 딸이구나. 피는 못 속여. 바로 그때 난숙이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방 안으로 뛰어듭니다. 영채를 끌어내 가려는 난숙의 손.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석의 눈에는 확신이 떠오릅니다. 공난숙이 자기 뒤에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파고들어 있었는지. 오늘 영채의 등장과 협박은 공난숙이라는 여자의 야망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시도는 내가 귀엽게 봐줄게. 공 회장, 참 닮은 딸을 뒀어. 태석은 낮게 웃으며 난숙과 영채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한 칼날을 드러냅니다. 그 영상, 세상 밖으로 내보내봐. 공난숙이랑 주영채, 둘 다 훨씬 비참한 결말 맞게 될 거야. 궁금하면 한번 해보지.
난숙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도대체 진태석이 무슨 패를 더 쥐고 있길래 이렇게 여유롭게 나오는 걸까? 난숙은 미칠 것처럼 궁금했지만 정작 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신이 사라졌던 그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난숙과 영채가 경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전 과정을 담은 증거 영상까지 이미 태석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목을 맞대고 선 채 서로를 겨누는 칼을 하나씩 쥔 꼴이었습니다. 먼저 칼을 뽑는 순간 먼저 끝나는 건 자기 쪽이라는 걸 아는 동지이자 언제든 목을 따버릴 수 있는 완벽한 적. 진태석과 공난숙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원은 기범의 발인을 끝낸 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끝은 떨리고 시야는 자꾸만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축 늘어진 어깨로 홀로 벤치에 앉아있던 정원에게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만히 등을 두드립니다. 아버님은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제 정원이 씨가 할 일은 아버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복수도 아니고 누구의 인생도 아닌 차정원이라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범이 진짜로 남긴 마지막 바람이었을 거라며 하늘은 부드럽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정원의 눈에는 이제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만든 그 여자, 한혜라 난 절대 용서 못해. 울 만큼 울어서 이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 지쳐버린 정원은 힘이 풀린 듯 하늘의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대버립니다. 그 순간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지금이 정원 인생에서 가장 약한 순간이라는 걸 하늘은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자고, 어디든 어둠 속이라도 함께 가자고, 내가 가려는 복수의 길, 내가 앞장서서 같이 가겠다고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직전 갑자기 세훈이 달려와 하늘의 멱살을 거칠게 붙듭니다. 아직 이 사람 내 와이프야. 건양 며느리한테 뭐하는 짓이야? 세훈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 질투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여자를 정말로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세훈을 더 날카롭게 밀어붙이죠. 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거칠게 부딪히는 감정을 겨우 진정시키고 세훈만 따로 불러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나 그냥 영채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리고 당신을 이용한 것도 맞아. 한혜라한테 복수하려고 당신을 통해 건양에 들어갔던 거 다 사실이야. 미안해요, 세훈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훈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정원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잔인할 만큼 담담하게 현실을 말합니다. 이제 다 드러났잖아. 우리 아빠를 죽게 만든 한 부회장하고 같은 집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거, 그건 나한텐 지옥이야. 다시 건양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세훈 씨도 알잖아요. 정원의 말은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정원을 선택하면 건양의 후계 자리,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하는 세훈. 정원을 지키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세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지, 왜 사랑이 이렇게 잔인하게 시험을 주는지, 내 여자를 지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고 아픈 거지. 결국 세훈은 다시 한번 용기를 짜내 정원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갈게. 나랑 같이 살자, 정원아. 하지만 돌아온 건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잔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제야 세훈은 깨닫습니다.
정원은 지금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의 세계에서 한 발짝 물러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정원이 바라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건양 전체를 무너뜨릴 복수뿐이라는 걸. 하네라가 눈물로 매달려도 정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빛. 정원은 손 안에 쥔 자신의 비장의 카드, 영채가 보내온 영상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하네라는 말하지 않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 그리고 사회적 명예에 모든 걸 걸어온 여자. 정원은 오랫동안 하네라를 관찰해왔습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처에 가장 깊이 무너지는지.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라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칼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하네라 부회장은 살인범입니다. 정원은 그렇게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헤라의 세계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이미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균열을 어디를 쳐야 한 번에 무너질지 정원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한편 헤라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끝장낼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 찾아 헤맨 딸 수아라는 사실을. 25년을 애타게 찾아왔고 사진 한 장만 봐도 눈물부터 핑 돌 만큼 그리웠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 딸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잔인한 결심을 합니다. 수아를 지키려면, 그리고 나를 지키려면 우린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해. 딸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쩌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모녀가 아니었습니다. 핏줄도 모성애도 모두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오로지 목적과 생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정원은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고 있고 헤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딸과의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합니다. 같은 절벽 끝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두가 함께 떨어져 버릴 그 자리에서 정원이 복수를 준비하는 사이 헤라는 평생을 찾아 헤맨 딸을 스스로 떠나보낼 각오를 굳혀갑니다. 한편 세훈은 정원이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그날의 말들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용할 것도 없고 당신이랑의 관계도 끝내야 해요. 정원의 담담한 고백은 비수처럼 박혀 세훈의 가슴을 깊게 갈라놓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마지막에 기대어 선 어깨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하늘의 어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원이 무너진 얼굴로 하늘의 품에 안겨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세훈의 숨을 죄어옵니다. 상관없다 했잖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 달라 했잖아.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우스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정원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원이 너무 쉽게 자신을 밀어내고 하늘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세훈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끓어오릅니다. 정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형에게 이 여자를 보내느니 차라리 내 품 안에 가둬버릴까. 늘 순진하고 단단하기만 했던 세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어두운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던 순정의 끝자락에서 상실감과 질투는 세훈 안에 잠들어 있던 위험한 DNA를 서서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이제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진태석. 기범을 죽인 진짜 손, 세상을 흔들 약점들을 서로 쥔 채 서로를 겨누고 있는 어른들,
그 한복판에서 복수와 사랑 사이에 서 있는 정원과 세훈,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는 하늘. 이들의 얽힌 운명은 이제 어디로 굴러갈까요? 드라마보다 더 숨막히는 다음 편 예고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이야기도 드라마처럼 해서 지켜봐 주세요.